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남.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사 교수님, 강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 토론 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또 재간둥이를 거듭나고 싶은 이영훈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그리고 특히 덥다고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도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면 너무 덥죠. 일사병도 걸릴 수 있고. 네, 우리 두 학생들 요새 좀 체력 상태가 어떤가요? 그래, 한 학생 어때요? 네, 저는 요즘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야 특별히 보양 음식이나 그런 여름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뭐 뭔가 저는 대처 방법이 있다. 냉면. 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시원한 음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훈 학생 기대하고 있어요. 영훈 학생. 전 반대로 저는 운동을 평소에 좀 많이 하는데 열혈이에요. 요즘 또 워낙에 더워지다 보니까 운동을 좀 소홀하다 보니까 요즘 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운동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운동 혹시? 풋살 좀 즐겨하고 있습니다. 축구. 네. 축구하게 생겼어요, 진짜. 미안해요, 선입견이 네. 근데 정말 축구 아닌데. 잘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네,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알겠습니다. 예.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은 우리 취준생들, 아무리 젊다지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 취준생의 체력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취준생의 체력을 핫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의 체력 관리. 과연 무료 가발? 이 정말 물음표가 이렇게 정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체력과 무료 가발이 무엇일까요? 이력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게 네. 무료 가발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체력과는 조금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체력은 전혀 상관없죠. 아니면은 뭐 진짜 봉사활동 측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김보성 형님과 조금 친한데 김보성님께서 지금 의리, 머리를 네. 엄청나게 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가발을 자기 머리를 기증해서 가발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공익성에 그런 좋은 의도가 있다면은 참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마음씨가 네네. 너무 그러세요. 참 착하세요, 진짜. 네. 근데 무료 가발 첫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어떤 뜻인가요? 뭐죠? 네. 올해 상반기에 유명 가발 업체에서 취준생 무료 가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취준생들이 많다고 해요. 네. 최근에 취준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탈모를 많이 겪고 있어서 아이고야. 네,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응모를 하면 그 학생들은 100% 이렇게 네. 가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많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그쵸. 실제로 정말 많은가요? 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네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네. 20대의 탈모 환자가 전체 탈모 환자 중에 20.8%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예.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50대의 네네. 그 비율이 13.8%. 이럴 수가. 20대가 넘어섰네요. 7%가 더 많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결과가 그 있더라고요. 두 학생은 혹시 취업 때문에 그 마음의 병 같은 걸 겪어본 적 있나? 우리 영훈 학생은 작년에 네네. 창업을 했었던 어떤 적이 거요? 있어요. 어떤 거요? 좀 이벤트 업적으로 예. 창업을 했었는데 멋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중간에 예. 왜요? 좀 일도 꼬이고 계약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뭐 배신 같은 것도 아유, 당하면서 사람. 그때 좀 심하게 우울증 비슷한 게 왔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예. 네, 해결은 학교 잘 됐나요, 그래도? 지금은 네. 하은 학생은요? 아, 저는 작년에 이제 불합격을 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문자가 되게 구구절절하게 와요. 뭐 네. 귀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이나 뭐 안타깝게도 인연이 닿지 않아. 네, 네, 이번 그걸 기회는. 보면 네, 그런 문자를 보면서 버스에서 네. 집에 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현실
현실적인 네. 얘기. 우리 취준생들의 마음의 병이 좀 많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해요. 네. 다들 튼튼한 취준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취준진담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먼저 두 번째 키워드인가? 네. 자, 취준생의 체력 관리 두 번째 키워드. 스누피. 저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예요? 이 최근에 네. 최근 일이죠, 솔직히. 맞아요. 최근에 그 우유. 네, 우유가 네. 엄청나게 그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이 엄청나게 많이 담긴 그 우유가 나는데 그게 이제 만화 그림 캐릭터를 담긴 그 우유인 것 같은데 그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진짜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영훈 학생 맞았나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요. 예. 상표를 좀 가렸습니다. 네. 이거예요. PPL 아니고요. 네. 전 처음 봤어요. 네. 진짜요? 네네. 저도 네. 처음 봤어요. 재현 씨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요즘 고시생들이 많은 노량진이나 네. 취준생들이 많은 네.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우유 우와. 1위 우유예요. 1위입니다. 다른 이거 맛은 왜- 없어요? 많습니다. 뭐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진짜요? 많은데요. 네. 그중에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데 왜 네. 그런지 혹시 또 말씀 나왔지만 네네. 에너지 기존의 에너지 드링크의 4배나 많은 카페인. 4배요. 들어있다고 우리 그 흔히 합니다. 마시는 그게 카페인이. 4배라고요, 저거 하나가. 그래서 또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다 보면 잠을 또 이겨야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자 잠을 줄이고자 이 커피 우유를 찾는 고시생들, 맞아요. 취준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기존 에너지 드링크 4배? 네 배예요, 그거 진짜. 먹어도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그러니까. 없을까요? 원래는 이제 기준 허용치가 이제 500ml까지인가 그래요, 네. 하루에. 근데 저거 먹으면 일단 하루에 200ml까지인가 그런데 저걸 먹으면 하루에 일단 모든 걸 다 카페인을 써버리는 거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에너지 음료나 그런 건 에너지를 얻잖아요. 네. 그럼 사실 에너지를 빌려 써오는 거래요. 사실은. 미래 에너지를 예, 당겨오는 거죠.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에너지가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오히려 역효과야. 그냥 나의 몸속임, 눈속임일 뿐 절대로 에너지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 영훈 학생은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있죠? 저는 이거 애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어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꾸준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애용을 했는데 네. 이걸 먹으면 네.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네. 저는 좀 카페인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아. 아침 10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마셨을 때 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엔 좀 그래서 그쵸, 좀 집중도 그쵸.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막 네, 적응되다 보니까 아이고 또 네. 적응이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에너지 음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 기간을 버텨내면은 솔직히 몸 상한 거 느끼죠? 그렇죠. 땡겨 쓴다고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게 네네네. 다 끝나고 나면은 하루 20시간씩, 30시간씩 잡니다. 아이고야. 진짜 네. 그래요 정말. 진짜 완전 진짜. 녹초가 되어버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잠을 깨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나라 취준생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베이징대도 이렇게 하고요.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생들도 네네네. 스마트 약이라는 걸 먹고 한답니다. 어.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만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네.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네. 세계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약을 먹으면 스마트 진짜 스마트해지나요? 네. 진짜 영화 리미트리스트라는 네, 영화처럼 맞아요. 머리가 막 똑똑해지는 네. 그런 네.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대체로 잠을 줄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아유, 예. 세상에. 약을 먹음으로써 잠을 줄인다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는 말씀처럼 뒤에 이제 효과가 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퍼지게 되고 이러지 네.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아무쪼록 오늘 취준생들의 고충을 하나 더 알게 됐는데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취준생들은 그 잠도 아껴가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짠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키워드가 남았네요. 네. 취준생의 체력 관리 마지막 키워드. 자 마지막 키워드는 과연 주짓수. 주짓수로 체력 관리가- 체력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스트레스를 주짓수로 푼다는 거 아닐까요? 좀 약간 그런 건가?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성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짓수가 유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나온 그런 형태로 이제 주짓수라든지 복싱이라든지 크로스핏이라든지 네. 마라톤 등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력도 스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성에 비해서 여성 체력이 이제 약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여성 지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을 키우고 물론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특별한 운동은 이제 자기의 개성까지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성 지원자들 중에서 오히려 이런 운동을 굉장히 격렬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운동으로 그때 어떻게 개성 어필을 혹시? 근육으로. 네네. 잡코리아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네. 가장 이력서나 네. 뭐 지원을 할 때 채우기 힘든 거, 난감한 게 취미나 특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취미나 특기를 운동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운동을 적을 때 그런 좀 평범한 운동보다는 좀 개성 있는 특별한 운동을 좀 적으면 좀 개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 저도 같아요. 그 취미 특기란에 항상 육상을 쓰는 편이에요. 자, 여운 학생은 혹시? 예? 여운 학생은? 저는 풋살이요. 골키퍼 자, 됐습니다. 네. 네. 육상이라고 항상 꼭 육상을 실제로 해서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네.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서 정말 잘 대단하네. 그래서 육상을 쓰면 면접관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네, 육상했어요. 100m 몇 초에 몇 초? 뛰냐. 몇째 뛰어요, 그럼 그럼? 항상 남자만큼 뛴다라고 대답을 해요. 와, 준비돼 있네요. 남자도 이제 격차가 심해가지고. 평균 남자만큼 뛴다고. 와, 네, 대단합니다. 13초? 12, 13초? 15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 대단. 잘 뛰는 거예요. 여자 진짜 잘 뛰는 거예요, 진짜. 엄청 잘 뛰네요. 오. 네. 근데 취준생들은 운동하기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잠잘 시간도 없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인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공부할 시간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쵸. 운동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나서도 운동을 하면 무리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많이 아파요, 운동을 하면. 벌써요? 육상이 갑작스럽게 네. 하니까. 건강이 우선입니다. 맞아요.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겠죠. 그럼요. 건강부터 살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준생의 체력에 대해서 핫 키워드 살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체력, 스펙이다 대 스펙이 아니다입니다. 먼저 그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키 160, 몸무게가 40kg도 안 되는 여자 대학생입니다. 다들 저를 보면 날아갈 것 같다. 툭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원, 투. 원투는 무슨 뭐하냐? 걔 나오자마자 복싱 배우잖아. 미안해, 잘못했죠. 조심해라. 그래. 근데 야, 너 뭐야 이게? 아니 농담이고 이 서류에 보니까 네. 아직도 키랑 몸무게 쓰라는 데가 있더라고. 내 키랑 몸무게 보고 좀 약하다고 할 것 같아서 필터링 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취미, 특기, 복싱 이 두 단어가 날 필터링해서 지켜줄 거야. 네 몸무게, 네 키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그래도 여자가 복싱할 줄 알고 체력이 좋구나. 얘는 끈기가 참 있구나 할 거 아니야. 아 근데 복싱이 이렇게 힘든 운동이었어? 너 내일 알아놓는다.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할 걸. 부담하지 마. 그래, 복싱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거 배울 시간 있으면 토익 점수나 올려 바보야. 야 이제 체력도 스펙이라고 토익과는 비교가 안 돼. 전룰이들 체력이 거기지 뭐 얼마나 특출하다고 그걸 스펙으로 써. 정신 차려 공부해 이 바보야. 정신 차리고 복싱할 거다. 이 바보야. 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예. 걱정입니다. 공부할 시간 쪼개가며 복싱을 배우고 있는 저 괜한 짓 하는 것일까요? 아야. 네, 확실히 좀 더 건강해 보이고 체력 좋은 사람들은 선호하긴 하나요? 아니면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일부 직무에서는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도 사실 기아에 들어갈 때 키를 좀 속였습니다. 제가 170이 안 되거든요. 네네. 170이라고 적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아무도 눈치 1, 못 2cm 이유였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 이거 나중에 뭐 우리 이따가 선배들도 질문해볼래요. 그러게요. 네. 우수한 스펙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네. 이 체력도 스펙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취준생 체력도 스펙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취준생의 체력, 스펙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체력, 기본 중의 기본으로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인사 담당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신입 직원을 뽑는 게 가장 큰 역할이겠죠. 근데 그 신입 직원을 뽑을 때
같은 월급 받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직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된다는 점, 앞으로 있을 야근이나 많은 강도 높은 업무에서 충분히 업무 성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어필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취업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모를 겪거나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관리법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 당연히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취업 과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체 그리고 정신 양쪽 내실을 튼튼하게 가질 수 있는 체력,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체력, 스펙이 될 수 없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체력은 스펙이 아니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력까지도 스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한 스펙이 아닙니다. 먼저 취업 입사 과정에서 입사 과정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주어진 직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적인 체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체력은 운동이 아니라 다른 경험과 다른 활동 등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체력은 개성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력 관리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은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의 체력 관리는 밥을 잘 챙겨 먹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은 스펙이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취준생의 어깨에 체력이라는 스펙이 하나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네, 영훈 학생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하은 학생 육상을 많이 했었다고 했었죠. 고3 시절에 그 육상으로 다져진 체력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네. 이게 체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지 당장 내년이나 올해 입사를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쟁, 입시 경쟁, 그리고 계속 또 대학교도 와서도 취업 경쟁 때문에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미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운동에 적기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선 왕만큼 우리가 시간이 없겠습니까? 조선 왕 중에 우리가 최고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명, 정조 임금은요. 그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 안에서도 직접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만큼 많은 업적, 그리고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점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시간을 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조께서는 어떤 운동을 하셨죠? 그것까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를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영민을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네, 많이 시험을 하셨어요. 부셔봤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네. 기록이 네, 안 남아있는 식스팩으로 이렇게.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운동과 연애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네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많은 취준생들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1시간 운동하면 운동하고 씻고 나면 정말 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2시간 자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하세요. 네. 네.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하세요. 단 운동이 스펙이 되진 않는다. 운동 자체가 스펙이 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이 체력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여성들이 아무리 체력을 키운다고 해서 남성들과 대등한 관계가 되기는 정말 힘들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체력을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여성다운 꼼꼼함과 섬세함을 앞세워서 충분히 취업의 관문을 돌파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역량이 스펙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이 예전에는 좀 많이 좀 불리한 면이 많았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체력이라고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또 강영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한 직종이면 여성을 뽑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여성이 있을 때
체력적으로 높은 사람을 더 뽑지 않겠습니까? 회사 생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이 무슨 철인 3종 경기나 이런 뭔가 체력적으로 엄청난 힘이 필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야근이라든지 업무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의지와 열정, 인내, 끈기심 같은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체력적인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 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미생 명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점에 정말 많은 회사원들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회사원들이. 그리고 회사원들이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요즘은 건강 보조식품 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고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라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산을 넘어가기도 힘든데 나 먼 날 야근을 잘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체력을 가꿀 거야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주짓수나 크로스핏 이런 운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학원비가 보통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또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아도 한 번에 5만 원이 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 취준생에게 시간이랑 돈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걸 투자할 만큼의 과연 가치가 있는가? 요즘 취준생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세상입니다. 돈 들여서 해외 연수도 가고 네. 그렇게 시간, 비용 투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은 그에 비하면 쉽게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이게 분명히 좋은 스펙으로서 하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이 체력 관리가 스펙이 되는 순간부터 결국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위해서 여유롭게 운동을 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만 나는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또 취업이 필요하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규칙적으로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지 과연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또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조금 있죠. 스트레스, 예. 내가 운동까지도 억지로 해야 되나라는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육체적인 체력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과학적인 모든 데이터에서 정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멘탈 싸움에서도 이기려고 하면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인사팀장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주로 무엇을 보고 뽑나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직을 많이 뽑는데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는 특히 끈기와 근성을 봅니다. 네. 그럼 어떤 걸로 측정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저희는 이제 인턴을 하면서 뭐 어려운 과제에 도전한 경험이 있거나 또 프로젝트를 밤을 새워가면서 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험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서 원하는 건 체력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끈기와 개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성이. 취업 포털 사례함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기업 10곳 중 9곳이 체력이 약한 직원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 담당자가 많다고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체력이 좋고 안 좋고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몸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정도처럼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건 체력이 그러니까 안 저희 좋은 거라고 질문은 볼수 그런 있습니다. 부분을 면접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걸 할 때도 뭐 취미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꾸준히 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에서도 글로도 스토리로도 녹일 수도 있고요. 네. 면접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첫인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첫인상으로 보이는 게 외모 아니겠습니까?
외모에서 건강하고 뭔가 좀 튼튼한 이미지가 있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면접에서 누구나 체력이 좋다고 하고 실제로 아까 운동 말씀하셨지만 취미 특기에서 20%가 넘는 지원자들이 운동이라고 써요. 근데 과연 그중에서 정말 운동이 취미이고 특기인 학생이 몇 %일까라는 거에 인사 담당자들도 이제는 좀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대표님께서 오늘도 거짓 이야기 하시면 고강도 체력 훈련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영훈 학생부터 먼저 질문해 네. 주세요. 강현규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할 건 다 갖추었지만 특별한 개성이 없는 지원자. 그리고 스펙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색 운동을 꾸준히 해와서 체력이 어필되는 지원자. 둘 중에 개성 없는 스펙의 지원자가 더 낫다. 개성 없는 지원자가 낫다.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가 낫다. 다 걸리겠네. 이거는 예, 근데 저는 사실 똑같은 상태에서 체력이 우수해 보이는 지원자가 있다면 그 지원자는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체력이 비슷한 상태에서 오히려 역으로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가 있다면 당연히 스펙을 선택을 하겠죠. 네. 근데 제 경험상 사실 이 외적으로 보이는 체력과 실제 들어와서 업무를 해내는 그런 능력의 차이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은 학생 질문해 볼게요. 짧고 굵게.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낮은 학점, 무스펙의 지원자, 체력만으로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체력만 갖고도 충분히 살아납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다. 스펙은 좀 있어야 된다. 체력도 충분합니까? 땀 때문에 그런가? 그죠. 아니, 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체력은 기초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이 중요한 거지 체력이 본질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답변을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얘기 물리는 가끔 건지. 딴 생각하거나 그럴 때 살짝 두렵거나 내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거나 그럴 때 이제 네, 좀- 본질은 역량. 그렇죠. 본질이 네. 영향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영훈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솔직히 체력 좋고 건강해 보이는 지원자 끌린다. 솔직히 끌린다. 끌린다. 그렇죠. 뭐 멋있으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오로지 스펙이군요. 네. 오로지 스펙. 건강해 보이는 거 필요 없다. 아유. 근데 이 정말. 질문이 영훈 학생은 이게 울릴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나중에 따로 좀 잘 봅시다. 질문하세요. 주짓수 때리시고. 야, 운동 좀 했는데 진정하시고요. 대학교 때 복싱 좀 했거든요. 아, 사실 뭐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 체력이 있고 건강미가 넘치는 지원자에게 마음이 가죠. 그건 사실입니다. 자, 하은 학생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체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에서 알기 어렵다. 이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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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떨고 있었거든요. 오. 사실 본인이 표현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정말 체력을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배운 노력들.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권총 사격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했었는데 그때 권총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때 배웠었던 정신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 친구는 채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는 정당하게 한번 어필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스펙 중에 체력이라는 또 하나의 스펙이 탄생할 것인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하나씩 부탁해요. 네, 체력은 스펙이 아니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체력은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조적인 요소이지 체력 자체가 관리할 대상이자 스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장 생활하는 데 필요한 끈기와 인내력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취미이자 특기라고 답하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개성으로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스펙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오히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운동에 대한 부담은 덜고 충분한 숙면과 균형 잡힌 식사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체력은 스펙이다 팀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취업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취준생 여러분 다들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취준 과정에서 끈기 있고 강한 체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취업 과정 잘 버틸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잘 풀어주는 긍정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취업 과정에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실도 다질 수 있는 체력, 충분한 스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취준생에게 그 체력은 이제 스펙이든 뭐 아니든 간에 꼭 필요하긴 하죠.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하는 거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삼시세끼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요. 10분, 20분이라도 시간 내서 좀 몸을 움직이고요.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면 네.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체력과 건강으로 네.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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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회사? 입사? 워킹 홀리데이. 일명 흑수저의 어학연수라고. 가가지고 1년 동안 오렌지만 떠다 오는 거야. 100%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 농장 같은 데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워킹홀리데이의 어떤 이면, 착취당하는 어떤 불쌍한 그런 워홀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러는 게 그 중간에 업자들이 껴가지고 이렇게 뽀찌 뛰고 막 호주 각지의 농장, 공장에서 노예노동과 언어폭력. 농장 가면은 그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저 홍대 게스트하우스 갖고 한 달 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그렇죠, 이태원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준순의 취업학.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준수입니다. 아, 요즘 더워요. 진짜 더워요. 이렇게 더워지니까 진짜 취업할 맛도 안 나는 것 같아. 쓸 데도 없지만, 그렇죠? 취준생들한테는 뭐 다 잔인한 계절이지만 여름은 유독 잔인하죠. 더우니까. 그렇죠.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렇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에어컨도 못 틀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였어. 그래. 그렇죠. 아무튼 그 취준생들이 그러면 여름에 이 잔인한 여름이라는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그나마 알차게 보낼 건지 저희가 여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죠. 네, 그 전에 취준생들이 어떤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들 있는지 여름방학에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54.3%. 54.3%. 아.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자격증 및 어학 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겁니다. 22%가 여행 취미 생활을 꼽았다고 하네요. 그 3위는 뭡니까? 인턴십 참여 9.5%. 사실 인턴십이라는 것도 바늘구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지만 특히, 어려우니까. 특히 방학에 뽑는 인턴십은 진짜 거의 그렇죠, 뭐 힘들죠. 공채 맞먹을 정도로 이게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계획 중에 진짜 특별한 건 하나도 없네. 그렇죠. 뭐 뻔한 거지. 아니 취준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이 정도죠. 뭐. 그렇습니다. 뭐 돈을 벌어 받겠어요. 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을 취준생 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희요? 저희.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저는 주로 취미 생활을 하는데 많이 할애를 했죠. 취미 생활 뭐 어학 같은 건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보다 막 이렇게 더 높게 해봤자 뭐 별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Hey, I was reading that article. 그런 거 있잖아. 학기 중에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주말에 바짝해서 학원 그 특강 들어서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 방학 때 영어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학기 중에 어차피 그 시험 기간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그때 그냥 학교 있을 때 틈틈이 영어 공부하고 중간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 오히려 이 방학은 놀려고 남겨둔 카드죠. 방학 때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아니 방학 때 제대로 놀아야죠. 아니 그게 노는 걸 수도 있지. 영어 공부가? 지식 탐구가. 그래 그러고 놀아. 그럼 그러고 놀아. 그러고 노세요. 그러고
맞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반기가 오면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또 취준생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 어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하나, 둘, 셋.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취준생들한테 이번에 또 이게 또 다른 짐으로 그렇습니다. 얹혀졌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치러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무려 33만 명이 응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2급 이상 합격자에 대해서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고 그러고 2013년부터는 3급 이상 합격자에 대해서 교원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취준생들 외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각광받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뭐 취준생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공시생들한테도 거의 요즘 필수 스펙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공기업이나 최근에 어떤 그 인적성에서 한국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반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저 녀석도 하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책을 찾아보고 그 또 수렁에 빠져드는 뭐 그런 태클을 타는 진짜 거죠.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영어 예전 우리 할 땐 영어만 하다가 영어 스피킹까지 하지? 중국어 하지? 한자 하지? 한국사 하지? 이제 뭐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올해도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2번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8월 13일, 10월 22일 2번 남았는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거 보세요. 실질적인 걸. 일단 실질적인 거지. 저 발음 괜찮았어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몇 시? 잠깐만. 시험으로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요즘 나날이 연기가 늘어나고 있는 네. 어떤 코너 이거 때문에 지금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취업률 낮다는 기사가 연신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냥 취업 안 돼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이런 여러분들 대상으로 꽁트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취업 컨텐츠를 보더라도 조금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여튼 매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눈이 가렵거나 화끈거리고 충혈된다면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취업? 회사? 입사?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다들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외국 가가지고 워킹 비자 받아가지고 일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 실업률이 10.9%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그 해외로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청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킹 홀리데이란 그 국가 간 협정 체결로 인해서 만 그렇죠. 18세부터 30세까지 청년 우리는 되나요? 안 되겠네. 이게 자, 안 되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허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알 거예요. 원래 일반인들이 외국에 가면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취업 비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폼나는 일을 할 경우는 되게 드물고 보통 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잡일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명 흑수저의 어학연수라고 불릴 만큼 돈을 그렇습니다. 벌면서 돈이 없이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외국. 조금 가난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어학연수의 기회가 열린 거죠. 저 어학연수 안 가봤습니다. 어학연수 다녀오셨죠? 저희 가봤죠. 어학연수 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캐나다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제한돼서 좀 가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보통 막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막 오렌지 농장 가가지고. 오렌지는 약과죠. 그 보통 농장 그런 축산물 하는데 많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장 빼내고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해체 작업도 하고. 그래서 진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 중에서 개 중에 좀 나은 거라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 그 오징어. 작년보다 60에서 70% 정도 어획량은 늘어났고요.
하루 입판량은 15,000박스에서 2만 박스 정도. 오렌지 따러 가가지고 진짜 거기 가면은 농장 가면은 그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다 일하는 사람들 그 감독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막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다 워킹홀리데이로.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1년 동안 오렌지만 떠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대화라고는 뭐 이렇게 What do you want?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오렌지랑? 아 그렇지 오렌지랑이라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데 그렇게 버는 돈이 쏠쏠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한 2-3달 벌고 뭐 한 달 정도는 놀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 막 6개월 동안 그런 농장 같은 데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이걸 되게 막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게 그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가 근데 싶다. 아니 일을 하루 웬종일 합니까? 일을 무슨 7일 동안 해? 그렇게 한 3-4일 일하고 주말에는 또 시내 나가서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미친 듯이 일한데 이게 그 오렌지를 따면은 오렌지를 딴 무게만큼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아니 이거 진짜 호주 관광청에서 거기서- 붙잡아가겠냐? 그만하세요. 거기서 그 한국 사람들만 진짜 미친 듯이 딴다는 거야. 막 엄청 걔네들은 하루 종일 따가지고 막 이렇게 골골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새벽 10시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으아 이렇게 따다가 밤 11시까지 따다가 또 이러고 자고 있다. When you're out on your own, and you kind of are as a farmer, it's 24/7 sometimes. Other times you have time off, and it'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a little bit about 그러니까 it. 사실 이런 게 되게 인식이 되게 오해가 있는데 너무 언론에서 그 워킹홀리데이의 어떤 단면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자기 선택에 의해서 뭐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에서 벌던 돈이랑은 차원이 다른 돈을 벌게 되니까 거기서 돈 욕심이 생겨서 돈을 벌어서 한 2-3달 정도를 일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한 1년 지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을 못 벌겠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데를 신청을 해서 또 다른 데 돈을 벌러 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진짜 이주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또 마냥 이상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철수 씨가 말한 대로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말한 어쨌든- 거죠. 근데 이게 외국 생활을 하려고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호주나 뭐 보통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만 해도 물가가 많이 비싸니까 좀 많이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진짜 돈을 벌면서 하려면. 그리고 뭐 나중에 여행 갈 생각까지 한다면은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오렌지를 많이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진짜 무슨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알바를 괜찮은 데를 잡았다. 그런 게 아니면은 오렌지 농장 막 이렇게 농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학연수로서의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확실히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대화 같은 것도 되게 제한이 돼 있고. 그래도 늘긴 늘어. 아니 뭐 한국에 있는 것보다 늘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가는 목적이 100%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 친구들은 어떤 워킹홀리데이 한 줄 들어가는 거나 가서 돈을 벌면서 여행 다니는 거 이게 최우선이야. 그럼 저희가 말 나온 김에 교환학생과 어학연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거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영어가 진짜 좀 딸린다 싶으면 진짜 그냥 F폭탄 받는 거지. F폭탄. 그래가지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워킹홀리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데요. 이게 이 나라에 몰린 이유는 별도의 어학 점수가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취업 비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선발되었으면 일단 유학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도움을 많이 받고 자, 이것도 장점이라면 비슷한데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잘 읽으시네.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작가님께서 필터 하시면서 그렇죠. 아니 뭐 자유롭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무슨 뭐 학생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존슨 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학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워킹홀리데이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지. 아니 그 말 진짜 잘했어요. 아니 왜 제 말을 당신이 평가합니까? 기분 아니 계속 기분 나빠. 아니 내가 너무 말이 좋네. 나 이렇게 기분 나쁜 적이 근래요?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시작하시죠. 이게 경제력이 충분하면 당연히 교환학생을 가는 거죠. 그 워킹홀리데이는 뭐랄까 교환학생의 대체제로 나온 거지. 그 경제력이 불충분한 친구들한테 그 기회를 좀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워킹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영어 실력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서 최소한의 무급 인턴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교환학생보다 훨씬 나은 거죠. 취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는 뭐 어떤 더 낫다 덜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도 그 개인에 달린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워킹 홀리데이로 뭐 이 친구가 말한 그런 좋은 기회를 얻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저도 캐나다 가서 봤지만 거기 어학연수생이나 교환학생 온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보면 아침에 저 좀 일찍 일어나서 맥주 사러 딱 나오면은 그 되게 유명한 어학원이 있어요. 유학원. 거기서 1층에 진짜 한 150명이 모여서 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토익 시험 본다는 거야. 모의 토익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교환학생이든 뭐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도 영어 시험 늘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거기서 대화를 많이 하고 영어 실력이 늘었을 때 거기서 토익을 봐야 점수가 잘 나오니까 거기서 학원 다니면서 토익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난 거야. 사실 이거는 교환학생 워킹 홀리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완전 여건 자체는 완전 다른 거죠. 자기가 8시간 동안 됐어. 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8시간 학교에 가느냐. 그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은 여건을 뭐 찾을 수 있다면 워킹 홀리데이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그만하셔도 돼요. 자, 그럼 워킹 홀리데이 이 나라별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데가 그거죠. 호주 진짜 가려는 한국인들이 이게 점점 많아지고 이게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쵸. 업자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막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러는 게 그 중간에 업자들이 껴가지고 커미션 받고 수수료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 최저임금 보장 못 받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대행사 아까 말했던 브로커를 끼지 않고는 취업이 어렵다는 전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데를 가더라도 브로커를 끼고 해야 되고 나쁜 데를 가더라도 농장을 가더라도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레주메를 그냥 동네에서 돌리거나 그 사이트에 올리면 연락이 왕왕 온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취업을 하는 환경 입장에서도 약간 좀 날 수가 있죠. 그 좋은 점은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호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캐나다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호주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제가 영국을 갔다 왔잖아요. 워킹 홀리데이는 아니었지만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가깝다 보니까 보통 이거를 하고 또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자를 받으면은 한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비싸기로 유명하니까 그래도 워킹 홀리데이로 간다고 치더라도 좀 초기 자금을 조금 든든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 비싸니까. 거기 가면 유명하죠. 진짜 그 밖에서 먹으려면은 막 2만 원씩 내야 돼요. 10파운드 막 이렇게 15파운드 막 이러면. 존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영국을 갔다 왔지만 영국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는 고려를 안 했어요? 저는 그때는 뭐 군대 전역하고 바로 간 거라서 군대 전역하고 일주일 뒤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군대 전역하면 막 이렇게 다 퍼질러서 논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청년이었죠. 그래가지고 바로 많은 정보 없이 영국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캐나다 빼곤 다 가봤거든요. 아 영국 진짜 좋더라고. 날씨가 진짜 좋아. 겨울에 춥잖아. 겨울에도 그렇게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살을 내리는 추위는 그런 건 아니더라. 그리고 여름 같은 때도 이렇게 좀 아니 지금 선선하고. 우리가 지금 여행 방송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시면 알겠지만 거기 한인타운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어갖고 이 친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줬는데 제가 찍었어. 막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갔을 때 막 외롭다고 한인타운 근처나 막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통 영국 같은 데도 이렇게 쉐어하거든. 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뭐 프랑스 사람, 체코 사람, 이렇게 콜롬비아 사람, 콜롬비아 이 친구가 그 막 식물 같은 거 많이 가져와가지고 같이 키우고 막 그랬거든요. Viendo las transparentes aguas del río. No se trata de un veneno propiamente dicho,
no deja residuos ni contamina. 여러분들 막 일단 말 뭐 영어 같은 거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 외국인들 사는데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그런 거 겪어보고 그래야지 괜히 막 한인타운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고인 가면 진짜 명동이야 그지? 그럴 바에 차라리 저 홍대 게스트하우스 갖고 한 달 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그렇죠. 이태원 같은데. 거기 가면 외국인들 차라리 많잖아. 거기서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을 그렇죠. Hey, you gonna Namsan Tower? Where is Namsan Tower? 워킹홀리데이의 어떤 이면, 착취당하는 어떤 불쌍한 그런 워홀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있네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워홀러라고 하죠. 58%가 부당한 노동, 39%는 인종차별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현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6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위험하네.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의 워홀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호주 각지의 농장, 공장에서 노예노동과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 임금체불, 계약 위반, 부당해고, 폭언폭행 뭐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다고 하네요. 한 예로 대만 출신의 한 여성은 시간당 3.95 호주 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21.08 호주 달러라고 하니까 우와, 이 사람은 뭐지? 뭐 잘못했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받으면서 왜 일하는 거야? 이 사람 잘못이죠. 이건 선택할 수 그래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를 그러니까 다닙니까? 이런 걸로 너무 그 이슈가 되는 어떤 워홀들의 어떤 단면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진짜 이런 거 받으면서 한 몇 달 있은 다음에 거기서 르뽀를 이렇게 자기가 취재를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스토리로 만드는 거지. 그것도 괜찮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나 싶은데 유흥과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네. 그래서 외국에서 일을 하다 해서 돈을 벌다 보면은 돈 자체에 대한 개념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카지노가 되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조심해야겠네 그런 데는 특히.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번 가가지고 한 번 따면은 그 처음 갔을 때 잃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따면은 계속 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카지노 같은 거 갈 때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막 돈 많이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워킹홀리데이 갔다가 좀 계획과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된 친구나 아니면 뭐 예상과 다른 생활을 했던 실제 친구들의 경험담이 혹시 주변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가 그 인생이 바뀔 뻔했는데 그 영국 가가지고 제가 반년 있을 때 맨날 그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타 치면서 맨날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 그 같이 아파트에 살던 친구 생일을 한번 크게 했었어. 무슨 술집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를 초대 가수로 써가지고 제가 노래 되게 잘하잖아. 여기 지금 BGM 나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더니 거기서 막 이렇게 흑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클럽에 와가지고 노래 좀 해봐라. 그런 거 따라가면 이제 아까 그 봤던 대만계 그분 있죠. 3.95 호주 달러. 거의 뭐 7분의 1 수준의 임금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제 꿈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그거네. 꿈을 이뤄서 3.95 달러 받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제 인생이 지금 지금 LA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할리우드 오렌지 카운티 막 이런 데 있잖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경험담이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 친구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서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딸랑딸랑딸랑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무를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더라고 나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팝콘 퍼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은 팝콘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팝콘을 버리는 데가 있대.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움큼이라도 주워오거나 아니면 먹는 게 걸리면은 바로 퇴사. 아니 왜 그런? 아니 좀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데 절대로 그게 그 실제로 누가 이렇게 주머니에 집에 가서 먹으려고 두 움큼 넣어놨다가 바로 옷 벗고 나갔다는 그 사례가 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뭔가 좀 조언을 드릴 게 있죠? 있어야 돼. 있습니다. 대본에 나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는 초기 자금 넉넉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뭐 직업 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똥똥거리면서 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게 막상 직업을 안 구하고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어. 그냥 무대뽀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구해지겠거니 이러고 있다가 막 한두 달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농땡이 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초기 자금 같은 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초기 자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막상 가서 여기서 뭔가 뭐 살 곳을 마련해서 일을 할 것까지 마련했어.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그 주거 같은 게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 있고 1년 있다 보면 막 주거가 그렇게 딱 안정이 돼 있지가 않은데 그 막 이렇게 옮겨 다니려면 진짜 뭐 게스트하우스에 가 있든가 뭐 호텔에 가 있든가 그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럼 여유 자금. 여유 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에 연장상인데 현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어디 아프거나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 맞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가서 진짜 한인타운 같은데 전혀 들락날락 거리지도 말고 막 누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요 그러면 what?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그 진짜 우리나라랑 치안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소매치기 같은 거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막 이렇게 가가지고 공원 같은데 거닐고 있는데 괜히 막 이렇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 걸고 막 되게 친절하게 말 걸고 그러면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손 좀 달라고 하면서 팔찌 이렇게 딱 채워주는 거야. 팔찌 채워준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너 이거 산 거다. 너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하면서 강매하고. 여행 특집도 아니고 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워킹홀리데이 돈 벌러 가가지고 이런 돈 잃어버리고 그럼 소매치기 같은 거 조심하십시오. 아니 근데 그런 건 아까 치안은 얘긴 좋았어. 치안은 좋았는데 거기 갑자기 소매치기는 좀 그렇죠. 소매치기 저도 소매치기 당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외국에는 우리나라랑 치안이 다르니까 그 동네가 진짜 위험한 동네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저도 예전에 영국 갔을 때 런던에 무슨 이상한 동네를 왜냐면 그때 예약을 아예 안 했으니까. 엘리펀트 캐슬. 그런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거기 아무튼 중국인들도 많고 베트남 사람들 많이 있는 데야. 그래서 막 그 택시 기사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저희는 그쪽에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물어봤어. 공항에. 그랬더니 거기만 숙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고 간다고 가는데 택시가 가는데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보통 막 핀프나 약간 깡패들이나 그런 애들이 많은 데라서 위험하다 그런 거죠. 아니 괜찮다 남자 둘인데 뭐 어떠냐고 해서 갔는데 와 내가 가는 이게 주인도 일단 중국 사람이고 이게 호텔 그 유리창에 깨져 있더라고. 그리고 막 머리카락 이런 게 막 화장실이나 이런데 막 욕실이 공용인데 누가 거기서 머리를 잘랐는지 막 머리가 엄청 많고. 호텔이 그래요? 호텔 공용인데 나갔더니 막 무슨 드럼통에 불 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할렘이랑 외국에서 생각하는 할렘이랑 우범 지역이 약간 개념이 다르다. 그런 게 있더라고. 아니 진짜 치안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런던에 6개월 짧게 있었지만 본 게 꽤 있어요. 막 그 제가 말했던 엘리펀트 캐슬 거기가 막 되게 우범지대인데 거기서 이렇게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것도 봤고 그 막 살인 사건 막 일어나가지고. 존스 씨 마지막으로 저 워킹홀리데이나 교환학생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간단히 조언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죠. 네, 뭐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안 한 거 거기서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 현지인들이랑 숙소를 잡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방송을 탈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과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도 조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민혁입니다. 네. 네네. 요즘
정말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그중에서도 특히 문과생들의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특히 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문과 학생들의 그 취업난, 그 네. 혹시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문과라서 그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신조어들도 많고. 맞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 문과생들. 저도 사실 문과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실 문과. 저도 사실 문과라. 웬일이죠? 삼문과 약자들이네요. 그러네요. 취업 시장에서 예. 약자들. 아, 근데 취업 잘 제 되나요? 주변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인데도 아직 취업 못한 친구가 반 정도였습니다. 딱 반. 네. 저도 그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인데 그 중에서 반이 취업이 다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들어갔냐 하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네. 네. 그만큼 문과가 이게 취업이 좀 많이 어려운 게 맞아요. 현실인 것 같은데요. 문과생들이 근데 저희가 좀 나눠서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쵸. 네, 실제로 한국 외대, 그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어, 그러니까 이런 특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전공자들은 80% 이상? 그러니까 보통 정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30명 정도 중에서 네네. 뭐 한 22명? 네네. 22명은 이제 취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재한 씨 얘기한 대로 문송합니다 이런 전공자들은 영문과라든지 네. 일반적인 인문계 학생들이에요. 네, 제가 바로 영문과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예. 굳이 또 굳이 그래요. 네. 마케팅 하면 되겠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영문과라든지 잘하니까. 또 한때 취업이 잘 된다고 막 한참 그 수능 시장에서 그 네. 붐이었던 경영학과, 경영학과. 행정. 그러니까 요새 행정. 혹시 복수 전공했어요? 네, 혹시? 제가 또 하셨대요, 복수로 네. 경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다 케이스인데 했어요. 취업이 잘 됐어요 이렇게. 혹시 멘토님도 복수 전공?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아. 네, 그냥 학부 때 그냥 법학 전공만 딱 하나. 전공. 네. 두 분 다 법학 예, 전공이세요. 둘 다. 힘들잖아요. 저희 전공 그렇죠. 공부하기가. 예, 솔직히 네. 많고 양도 많고 언어도 조금 한문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특수 전공자 같은 경우는 네. 취업이 잘 되는데 영문과라든지 이런 일반 전공자들은 취업이 안 되고 많이 힘드니까 좀 네. 힘을 저희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과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같은 문과 출신으로서 그쵸.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문과생들을 위한 취업 전략이 있다면요? 그래요. 저희가 또 힘들다고만 하고 이렇게 네네. 그냥 넘어가면 저희 안 되죠. 프로그램도 의미가 그쵸.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도 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을 내가 정하든지 아니면 네. 업종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직무를 정하든지. 직무를 정하다.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업 관리도 썼다가 뭐 마케팅도 쓰고 네. 그것도 뭐 외식 쪽을 썼다가 맞아요. 뭐 방송 쪽도 쓰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네. 자소서가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면 외식 이 안에서 뭐 직무를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이렇게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직종은 내가 따지지 않고 직무 하나로 가겠다. 그러면 MD다 만약에 네. 그러면 홈쇼핑 MD도 쓰고 소셜 커머스 MD도 쓰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직무별로 자기소개서를 공략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배워볼 직무 어떤 직무입니까? 영업관리 직무입니다. 영업관리 직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채용 그 네. 포션이 있어요. 많이 뽑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영업 관리라는 말씀을 하시면 첫 시간에 이제 영업 직무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영업 관리와 영업 직무와 좀 다른. 굉장히 뭔가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오, 그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런 네네네. 질문이 사실 나와줘야 오. 제가 또 신이 나거든요. 네네. 그럼 신나게 이게 이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예. 매출을 사실 발생시킨다는 매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 점 외에는 다른 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업 직무는요. 네. 직접 그 상품을 판매해야 돼요. 네, 직접 판매를 해야 되고 반면에 영업 관리는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판매를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좀 안 되실까 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례,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네. 갖다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네네네네. 누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자동차 딜러라는 직무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는 그 직무명이 카마스터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카마스터. 네, 굉장히 네. 멋있죠. 카마스터라는 그 직무인데 카마스터 직무가 이제 영업이거든요. 네. 직접 매장에 자동차를 구매하러 오시는 그 고객들을 상대로 예.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도 설명하고. 하고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네. 뭐 가격인지 디자인이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하는 직무가 이제 영업이죠. 네. 반면에 이제 영업 관리는 예를 들어서 BGF 리테일에 네. 편의점이죠. BGF 네. 리테일에 SC 직무라고 있습니다. 네. SC. 스토어 컨설턴트라 그래서 맞아요. 그분은 직접 BGF 리테일에서 판매하는 삼각 김밥을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분은 실제로 점포에서 네. 제품을 파는 그 점주님들, 네. 점주님들을 만나서 네.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이처럼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 역할을 해주는 영업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좀 알아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면접장에 가서 왜 자네는 뭐 영업이 아니라 관리를 택했냐. 이랬을 때 자꾸만 뭐 매출을 확대시킨다 이런 공통점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면접관에게 덫을 놔주는 거죠. 물어뜯어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V라고 하는 슈퍼바이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영업 관리에 속하는 직군입니다. 어우,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전혀요. 네, 여쭤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직무가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인 거죠. 그게 관리군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슈퍼바이저 직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화점도 사실 백화점에서 영업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영업 관리 직무거든요. 슈퍼바이저, 감독하는. 그래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슈퍼바이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이 장교분들이에요. 장교분들이죠. 그래서 통솔. 장교분들이 이제 통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 영업 관리는 장교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장교분들이 국가에 헌신하시느라고 그렇죠. 영어 점수 이런 거 딸 여력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장교분들이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 또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업 관리 직무에 지원하시면 얼마든지 합격률이 높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SV라는 직업이나 뭐 영업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영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역시 다른 분야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영업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확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 다양한 모든 분야의 영업 관리가 있는데 사례를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도 화장품 선호하시잖아요. AP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에 채널 부스터라는 직무가 있어요. 채널 부스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채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에서 영업을 갖다 부스팅하는 조금 더 매출을 일으키는 멋있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영업 관리예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도 직접 그 어머님들이나 뭐 저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리따움이라 뭐 에뛰드 이런 매장들 있죠. 그 매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또 삼성전자의 한총이라 그래서 한국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한국 총괄 직무도 내가 직접 에어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사용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뭐 이런 직무도 있고, 뭐 주류 영업도 뭐 하이트 진로의 영업 관리도 직접 술을 파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그 상권, 영내 상권 안에서 호프집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내에서 또 영업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옷쇼핑에 CJ 홈쇼핑이라든지 뭐 GS 샵 이런 홈쇼핑 안에 SO 채널 영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어려울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보면 뭐 나 오늘 밤 10시에 뭐 황토팩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다른 프로 뭐 개콘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채널이 보통 앞부분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공중파 쪽에 있을수록 단가가 높은 거예요. 그 영업이. 그래서 이제 SO 영업을 하는 담당자는 최대한 그 해당 지역의 채널 번호가 20번대나 30번대로 넘어가지 않고 앞번호대에 올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지금 보시다가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 홈쇼핑 채널들이 대부분 앞부분에 있고요. 조금 영세하거나 마이너한 채널들이 좀 10번대나 20번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채널 쪽에 쓴다고 하면 이런 채널을 갖다 좀 앞번호에 좀 배치시키겠다. 이런 어떤 지원 동기를 밝히시면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그게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관리직도 이제 자격증 취득이나 그 외국어 능력 같은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려고 했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펙. 자격증 중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지역을 갖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 어떻게 지하철 노선을 외워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친구도 봤어요. 제가 여성분들 중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면접관이 뭐 예를 들어서 황보미 씨는 면허증이 없네요. 영업 관리하면 좀 어렵겠네. 상권을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지하철 노선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너 나가.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영업관리 쪽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성별적인 어떤 성차별이 아니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운전을 갖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운전은 좀 하세요? 네, 저도 운전을 하는데. 그럼 영업관리 합격이에요. 거짓말하고 돼. 앞타이어 다 지금 마모돼가지고 지금 타이어 바꿔야 돼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유일한 스펙이 운전 면허증이다 하면 저는 뭐 일종 특수까지 딸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뭐 트럭을 몰까지 그거는 너무 운전 능력을 어필하는 거죠. 버스 자격증을 따요 그러면은.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운전 면허 자격증이 있다면 지금 아버님이나 어머님 차를 빌려서 연수를 시작해라. 차라리 그게 더 빠른 스펙이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스펙 부분은 제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렇군요. 경험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영업 관리는. 그렇죠. 네. 영업이나 영업 관리나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서 뭐 대화해야 되고 그쵸. 컨설팅해야 되고 자문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좀 경험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영업 관리직에 합격한 분의 자소서를 보면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 한번 알아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제가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이키에 지원했는가? 오, 나이키 질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냥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네요. 왜 나이키에 지원했는가? 네. 이 내용을 어떻게 풀었었는지 멘토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자소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외국계 회사 그 작성 자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이키 외국계 회사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 P&G 코리아, P&G 코리아. 네, 그리고 로레알 코리아. 로레알 코리아. 그 가장 높은 게 구글이네요. 구글이죠. 네, 구글 코리아. 그다음 이제 나이키 코리아인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는 사실 자기소개서 양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계 회사는 네네네. 커버레터랑 레주메라 그래서 네네. 정해진 포맷이 딱 있어요. 그냥 한 장 안에 네, 딱 뭐 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뭐 이렇게 작성하는 포맷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것만으로는 네네. 자기의 어떤 열정을 좀 보이기가 네네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국문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쓴 케이스고요. 굉장히 칭찬을 좀 많이 받았죠.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가서.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제가 네. 그 차별화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장부터 한번 보죠. 남미 페루 여행 중 나이키가 준 감동.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네요. 저는 끊임없이 관리와 지역에 맞는 혁신적인 세일즈 전략을 제안하여 경기 서남부 지역 매출을 전국 1위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20% 시장 점유율을 확고한 1위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프 쉐어 점유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라이프 쉐어. 라이프 쉐어. 네. 라이프 쉐어는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네. 고객의 브랜드 의존도를 극대화하여 구매로 연결시키고 각 매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잘 된 점인데 이게 뭐냐면 라이프 쉐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 네, 회사 내에서 회사 내 그러니까 지표. 네. 영업 관리자이기 때문에 영업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마치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지표로 쓰는 게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나이키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지표를 도대체 어디서 알았는지 네, 현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분의 칭찬할 만한 점은 회사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를 좀 사용해서 자기가 영업관리자로서 일하고 싶다는 거를 두 갈식으로 가장 먼저 앞에다가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제목도 보시면은 좀 솔깃한 게요. 보통 여행을 가는 지역이 보통 어디입니까? 유럽이나 유럽이나 그렇죠.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지역인데 페루를 갔다 맞아요. 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네.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이제 그 선진국들 그러니까 놀기 좋은 그런 미국이나 호주, 뭐 캥거루 뛰어다니고 막 그런 지역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남미 같은 경우는 말이 안 이게 가죠. 가기가 그게 또 가보셨어요? 여행 가려면 보통 한 15시간 저요? 넘게 걸리는 걸로. 페루 쪽은 전혀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예. 가봤어요. 문화유적지나 있다고만 들었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구직 활동을 지금 막 시작하는 2, 3학년 학생들 중에 굳이 내가 해외 경험을 좀 쌓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저는 가 주시는 게 이 친구 다른 사람들은 미국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런 먼 지역을 갔을까라는 관심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분명 칭찬을 할 수가 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어딜 가든 나오죠. 나이키 매장을 빼놓지 않고 들릅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나이키가 좋아요. 뭐 관심 있게 신었어요. 이게 아니라 직접 내가 매장을 가서 확인을 한다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빼놓지 않고 이런 항상 한다는 노력들 표현이 굉장히 좋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이 제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기의 어떤 습관이 돼서 여행 중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는 남미 배낭 여행 중 페루에서 우연치 않게 나이키 플래그 스토어를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학생들이 범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예측 그냥 굉장히 뻔한 내용들을 씁니다. 뭐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 내가 팀장이었는데 결국 뻔해요. 내가 다 해결했다. 뭐 이런 건데 이 친구는 가다가 우연히 굉장히 충격적인 걸 뭔가 발견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몰입도 있게 글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표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계속 볼게요. 제 학위 논문의 주제와 거의 똑같은 여기서도 은연중에 또 어필을 하죠. 논문의 주제 역시도 나이키다. 네, 나이키 피트니스 센터 앤 스토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나왔던 거를 직접 페루까지 가서.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학생을 알고 있었지만 만약 몰랐더라도 정말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을까 한번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켰거든요. 여기저기서 그 나이키를 계속 해요. 가랑비에 어쩜 줄 모른다고 진짜 야금야금 이제 나이키 하고 있는데 참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계속해서 스테이 플리시, 스테이 헝그리 이런 발상과 시도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시도하는 나이키의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놀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 빌 바우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이키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자소서로 딱 붙박이가 되는 거죠. 네, 아이디어로 탄생한 앞으로 나이키 제품 이상의 정신이다. 이처럼 이 두 번째 단락만 봐도 이 친구가 작은 정말 경험인데 남미 여행의 경험이지만 직접 나이키에 대한 평소 관심으로 연결을 시켰다.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또 마지막 단락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나이키의 나오네요. 혁신, 창의, 끈기, 도전 정신은 저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되었다. 바로 이런 문화와 정신이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동기부여가 된다. 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사실 마지막에 거의 절정으로 갑니다. 이제 나이키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이 이 단어 너무 좋고요. 채널이 바로 매장입니다. 라고 자기의 직무 쪽에 어떤 관심을 표현을 했어요. 연예인을 최고의 스타로 키우기 위해 항상 곁에서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가 있듯이 저는 나이키의 얼굴인 무슨 기술,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매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뒤에서는 지원해주는 최고의 영업관리자가 되고자 지원을 했다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뽑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 이 뒤에 내용도 더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뭐 행동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뒷받침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계 그 자소서 그 외국계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국문 자소서까지도 첨부를 하고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뭐 커버레터하고 레주메 정도만 내면 되지 뭐 국문 자소서까지 써야 되냐 외국계에 지원할 때 또는 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무슨 포트폴리오까지 회사에서 제출하라는데 뭐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느냐 새롭게 내가 이미 만든다고 생각했다면 합격의 가능성에서 좀 이미 조금 멀어지지 않나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혹시나 이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외국계 기업은 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항목이 없다. 알아서 쓰라인데 제가 주워 듣기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게 면접이 굉장히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외국계 기업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진짜 그런지 이 친구들한테도 오늘 작성을 했네. 오늘 꼭 어떻게 주워 들은 수준이 아닌데요.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외국계 기업은 사실은 면접 전형이 길기도 길고요. 그 스텝 단계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9단계였어요. 맞아요. 구글이 9번을 불러요. 9번을.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안 보거든요. 9번을 갖다가 자주 그렇게 불러. 지금은 6단계인가로 줄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라 외국계는 이게 고용 안정성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부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업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공기업 못지않게. 그래서 면접이 참- 영상 보시는 예. 분들이 조금 스펙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우리가 봤던 자소서처럼 그 회사 관련된 어떤 경험들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셔서 네. 외국계 지원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왜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외국계 네. 기업에 지원할 때 네. 외국어 능력을 좀 어떻게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외국어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어 능력은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토익은 안 중요해요. 네네. 스피킹. 네. 스피킹 점수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네네. 스피킹도 사실은 이제 네네. 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킹 시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픽 시험이 있고 토스, 토익 스피킹 토익 시험이 스피킹.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계에서 지원 자격 정도 되는 점수가 네. 토스 6 정도예요. 네. 토익으로 환산하면 한 800 초반? 네. 근데 이 점수도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취득을 하고 이게 말을 실제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저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토스 6인데 토스 또 7 막 8 받으려고 뭐 1년 휴학하고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토스가 토스가 한 6 정도, 한 140에서 150 정도 점수만 된다면 직접 그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를. 연습을 저는 이태원에 가셨죠. 그게 그렇죠. 훨씬 더 저는 좋지 않을까. 네. 실제로 네네네네. 외국계는 그 저도 사실은 그 구직 활동할 때 네. 시티은행 면접 봤거든요. 오. 외국계인데 붙으셨죠? 아니, 되게 떨어졌어요, 저. 떨어지셨어요? 네, 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면접 보시는 그 면접관 분이 나이가 되게 지긋하세요. 네. 한 40대 후반? 네. 딱 봐도 영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는 영어 시험 안 보겠구나. 네네. 그러고 이제 자기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민혁 씨 자기소개하기 전에 영어를 테스트하겠다 그랬고 이분 영어를 잘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심의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우리말로 할 테니까 이게 뭐 한석봉도 아니고 조민혁 지원자는 네, 영어로 모든 걸 다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오. 결국엔 테스트를 하는구나. 야. 그래서 실전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 영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뭐 생활 영어. 실시간 네. 번역기 아닙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요. 그럼 이번에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한 이제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략을 갖춘 매출 1위 영업 관리자를 목표로 전국 매출 1위 영업 관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1번 각 채널 담당자와의 관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2번 아이나비만이 할 수 있는 프로모션 기획 등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이루겠습니다. 3번 철저한 시장 조사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마케팅 및 연구개발팀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아이나비의 매출 향상과 각 채널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영업관리자로서 좀 갖출 역량을 좀 잘 표현했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채널 담당자의 관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이나비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너무 영업관리 직무에 관련이 이게 크게 좀 동떨어진 여러 가지 그냥 이게 갖다 쓴 느낌이 들어가지고 1번도 맞아요. 2번도 3번도 다 그냥 다 제각각인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다만 지금 1번, 2번 그러니까 네. 문장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그렇죠. 1번이죠. 1번이죠. 채널 담당자의 관계 맞아요.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네. 그 네네. 부분을 저는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자소서를 고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2번하고 3번 부분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 네. 광함이? 그래도 칭찬할 만한 점은 2번에서 네. 그 아이나비만에라는 네네. 표현을 보면 네네. 그래도 고맙긴 해요. 네, 아이나비를 이 친구가 지원을 했다는 걸 네. 그래도 드러내 주셔서 그렇죠, 고맙기는 한데 그 내용을 1번으로 저는 옮기시고요. 아이나비에 대한 관심은 1번으로 바꾸시고 네. 2번하고 3번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예전 시간에 다뤘던 마케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1번에서 그럼 아이나비 뭐 제품, 뭐 네. MP3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제품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 네. 아이템이 잘 안 팔리는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네. 네, 뭐 서울권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지원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지역 내에서 특정한 어떤 아이템이나 상품이 잘 안 팔리는 그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서 그럼 나는 그 유통망에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할지 그 내용을 저는 좀 주력해서 2번하고 3번 제외됐던 그 공란에 기술을 해주시면 네. 그래도 훨씬 좀 좋아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이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요. 네.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씁니다. 영업 관리자로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래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간 웅변투로 마지막에 이렇게 꼭 이렇게 뭐 하겠다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것도 사실 불필요한 내용. 이런 내용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네.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없어요. 네, 자기소개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왜요? 왜냐면 두 갈씩이라 그래서 결론이 이미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그 결론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자로서 중요한 역량이 뭐 점주와의 어떤 협상력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는 협상력을 갖췄던 이러이러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 경험 1, 2, 끝. 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또 경험 쓰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영업관리자로서 역할을 통해 아이담 많은 지원자들이 거의 95% 이상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워서 그래요. 요 어떤 그 쓸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써달라. 요걸 제외하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2번, 3번의 내용을 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1번의 내용을 좀 더 특화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엔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통해 영업에 대한 이해를 하다. 네. 영업관리자란 직무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특히 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백화점 판매입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설득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사 기간 중 가장 많은 고객을 만났고 최상의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3가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설득력입니다. 둘째, 목표의식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영업 직무에 있어 필요한 3가지 능력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고객에 전달하는 프로 영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을 소재로 좀 사용했었는데요. 네. 이 글은 좀 어떤가요? 과했죠. 과했죠. 네, 좀 과했습니다. 과하다. 네, 제가 아까 재현 씨가 과해. 읽다가 좀 웃었던 이유가 투머치. 너무 투머치요. 투머치. 설득력의 목표 의식의 근성까지 너무 좋은 표현들인데 네. 사실 아까 전에 그 영업하고 영업 관리 그 2가지 직무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실 영업 직무에 오히려 더 맞죠. 네, 요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관리하고 요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동아리 내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을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좀 첨언하고 싶은 게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꼭. 그렇죠. 네. 큰일 날 얘기예요. 왜요? 네, 사람을 좋아하면 영업 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제가 그래서 재한 씨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맞아 영업 관리자. 사람을 거절을 못 하기 거절을 때문에 못 그러니까 해요. 사람을 좋아하면 오히려 역효과이니까 이런 표현은 절대 그렇죠.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느껴지는 게 막 많은 고객을 만나서 그냥 착하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셨던 그런 어떤 느낌이지 되게 치열하게 막 이렇게 치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설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네. 조금 아쉬움이 직무를 좀 모르고 지금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내가 쓰는 분야에 따라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네, 네. 혹시나 그럼 고친다면 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고친다면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네. 저는 요 중에 한 가지 설득력. 설득력. 예, 설득력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험 한 가지만 써주세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 경험이 네. 백화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동아리 경험도 좋고요. 네. 뭐 인턴 경험도 좋고요. 그쵸. 또는 학교 내에서 프로젝트 했던 것도 좋아요. 예, 프로젝트 할 당시에 갈등했던 상황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둬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개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한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멘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